여보세요? 아유. 네, 여보세요? 네네네. 제가 조금 소리 줄일게요. 네네. 네네네. 그 핸드폰 잠깐 저쪽에다 던져두시고. 네네. 예, 사연에 대한 제목을 정할 건데 룰이 바뀌었어요. 제목 딱 네 아, 글자. 딱 네 글자예요? 네. 어, 마네킹? 마네킹 핸드폰 가까이 오시면 안 돼요. 마이크에 지직거려요. 네네. 네네네. 네 글자. 마네킹. 네네. 오케이. 마네킹에 대한 사연인데 그 채팅창 보려고 잠깐 이렇게 들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. 예, 그 핸드폰 핸드폰 지금 일단 저기 멀리 예, 뒀어요. 그 반지랑 같이 던져버리세요. 일단 그 마네킹에 대한 이야기 한번 저희가 들어볼 건데, 네. 네, 그 시원하게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. 준비되셨죠? 네, 네, 됐습니다. 바로 시작해 주세요. 일단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에서 20살 그 되기 무렵까지 출장 뷔페라는 일을 했었어요. 이렇게 1년 6개월 정도 제가 일을 하니까 제가 팀장으로 올라가게 됐거든요. 뭐 직원들 관리하는 관리팀장, 또 뭐 서빙팀장, 취사팀장, 그리고 뭐 다양하게 있고, 그 중에서 제가 소품팀장이 됐었거든요. 이제 제가 결정적으로 뷔페이를 그만두게 된 일에 대해서, 그러니까 마네킹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. 근데 소품 창고에 뭐 행사용 소품이 진짜 엄청 이게 다양해요. 각종 파티 소품부터 아니면 결혼식장 소품에 뭐 할로윈 파티에 쓸 뭐 소품에 이게 되게 다양하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하는 일은 소품 다 체크하면서 다음 출장에 이제 쓰일 소품 재고를 확인하는 건데, 그 다음 출장이 결혼식이었어가지고 이거 필요한 항목 다 체크하다가 마네킹도 필요하다고 해서 창고로 가서 품목 체크 다 하면서 이게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. 또 이때 당시에 그 저보다 윗급인 총괄 인사 과장님이라고 계셨는데, 근데 평소 같았으면은 그냥 대충 훑어보고 오케이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진행해 하고 이렇게 마시거든요. 근데 항목 이리저리 보시다가 그 마네킹 체크 항목에서 갑자기 막 갸우뚱 하시면서 막 저한테 야 마네킹 다른 거는 더 없어? 이렇게 뭔가 좀 거부감 느껴지는 말투가 이게 느껴져가지고, 그래서 저도 일단 항목 체크 된 거 중에 상태는 이게 체크된 게 제일 양호해서 그렇게 체크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또 그 말 듣고 나서 혼잣말로 막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시면서 엄청 고민하시다가 그냥 거기서 알겠다고 하고 그냥 일보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그냥 자리로 돌아갔어요.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출장 당일날에 이게 사고가 하나 터지는데, 출장 장소 도착해가지고 그 소품 다 세팅하고 마지막으로 마네킹 세팅하다가 전부 다 세팅 완료된 거 확인하고 다 같이 밥을 먹으려고 가려고 하는데, 그때 이제 그 막내 동생이 한 명 있었거든요. 근데 그 동생이 얘가 갑자기 넘어져가지고 이게 팔이 골절이 됐어요. 골절이 돼가지고 저희도 다 깜짝 놀래가지고 얘가 엄청 아파하니까, 그래서 응급실로 일단 그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이 동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실려가고, 그렇게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뷔페 매장 도착해가지고 출장 용품이라던가 이런 거 다 정리하고, 저도 소품 창고에 그 쓰였던 소품들이라던가 이런 거 다 마네킹 같은 것도 정리해 놓고 나가려는데, 그 마네킹 팔이 그 창고 앞에 그 떨어져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옮기다가 부분적으로 떨어졌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, 그 마네킹을 구별할 때 그 마네킹 등에 이렇게 숫자를 매겨놔요. 근데 그 14번 마네킹이 거기 있는 마네킹 중에 좀 유난히 오래된 마네킹이었어요. 그 때도 좀 많이 껴져 있었고, 그냥 겉으로만 봤을 때도 엄청 오래돼 보이는 마네킹이었는데, 그 위에 선반이 하나 있었어가지고 그 위에 올려놓고
그냥 혼잣말로 너도 그냥 태물이구나 하고 그냥 궁시렁 대면서 이렇게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도착을 했어요. 근데 제가 그 날부터 그 악몽에 시달렸습니다. 이게 어떤 악몽이었냐면은 그 어느 가게 매장인가 그 무슨 사람들도 되게 많고 다양한 가게도 있고 막 했는데 그냥 제가 막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바닥이 무너지면서 제가 막 떨어지는 꿈을 거의 5일 가까이 꿔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상태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니까 막 미쳐버리겠는 거예요. 근데 왜 계속 이런 꿈을 꾸는지도 제 입장에서 모르겠고 진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뷔페 출근 하루 전날에 그 똑같이 악몽을 꿨는데 이게 조금 다른 꿈이었어요. 이게 어떻게 달랐냐면은 그 꿈이 떨어지는 구간부터 이어져 가지고 제가 건물에 깔려 죽는 게 보이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여기서 또 놀래가지고 깼는데 근데 아침이더라고요. 근데 일단 출근 시간이니까 그 씻고 준비하고 또 출근해서 그 소품 항목 체크하러 창고에 갔는데 그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소품 창고 선반 있잖아요. 그게 좀 오래된 선반이어가지고 좀 과적을 하면은 안 되는 약간 그런 선반인데 근데 이제 전날에 다른 직원들이 막 이렇게 옮기다가 그거 신경 안 쓰고 막 올려놓는지 갑자기 이게 막 주저앉으면서 저를 덮쳐가지고 그거에 제가 이제 휘말려서 정신 차려 보니까 제가 구급차 아니더라고요. 이제 그렇게 응급실 도착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다 치료받고 나와서 그 저보다 좀 윗선배인 팀장 형이 한 분 계세요. 근데 그분이 이제 다른 직원분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 놓을 테니까 그냥 조퇴하라고 이렇게 저도 알겠다고 하고 밤 10시쯤에 집에 도착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갑자기 몸에 피로가 확 풀리는 거예요. 그래서 거기서 갑자기 잠들었는데 근데 똑같이 또 악몽을 꿨습니다. 근데 이어지는 거예요, 여기서. 제가 건물에 깔린 채로 이리저리 막 두리번거리는데 근데 저랑 똑같이 깔려있는 사람들이 다 저만 쳐다보고 있었어요. 거기서 진짜 막 소름이 끼쳐가지고 잠에서 깼는데 그때 시간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새벽 2시인가 근데 거기서 또 막상 자려니까 그 잠이 안 오는 거예요. 그래서 막 게임하면서 날 세워가면서 이렇게 하다가 근데 거기서 뭔가 마네킹에 꽂혀가지고 낮 2시쯤인가 그때 제가 친구한테 그 전화해서 나 혹시 기절했을 때 뭐 본 거 있냐라고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. 근데 그 친구가 그 사고 현장을 직접 봤다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죽을 뻔했대요. 거기서. 근데 제가 왜 죽을 뻔했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선반 위에 안 쓰는 날카로운 게 되게 많았대요. 근데 그 중에 날카로운 거 하나가 제 명치 쪽으로 그 살짝 박힐 듯 말 듯하게 이게 당한 상태였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만약에 제가 기절 안 하고 막 발버둥 치거나 했으면은 막 급소에 찔려서 죽을 수도 있었다. 근데 그게 좀 소름이었다고 해요.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는 이게 마네킹 하나가 이게 같이 쓰러졌는데 근데 마치 저를 팔로 목을 압박하듯이 이게 쓰러졌다는 거예요. 근데 그게 딱 14번 마네킹이라고 알려줘가지고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계속 혼자서 이게 생각을 하다가 이게 묘한 거예요. 그래서 뭐 마네킹, 뭐 악몽, 붕괴, 압사 제가 지금까지 막 이렇게 보였던 약간 그런 거 이게 딱 떠올리면서 이제 하다가 혹시 몰라가지고 그 네이버에다가 그 백화점 붕괴라고 한번 쳐봤어요. 뭐 관련된 사고가 있나 싶어가지고 검색해봤는데 그 삼풍 백화점인가 그게 붕괴 사고가 하나 있었더라고요. 거기서 뭔가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제가 바로 인사총괄님한테 이제 전화해서 제가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혹시 저 말고도 다른 사람도 이런 일 있었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. 근데 거기서 하나하나 다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 14번 마네킹 쓸 때만
이상하게 사건 사고가 작거나 크게 났다고 해요. 다른 건 다 안 그런데 근데 유독 저 14번 마네킹만 계속 이렇게 쓸 때마다 계속 그래가지고 이분이 진담으로 하신 건지 농담으로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저 14번 마네킹이 상품 백화점 붕괴에서 그나마 좀 멀쩡했었던 그런 마네킹들을 따로 이제 수거해가지고 판매했던 사람들이 있었대요.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온 곳이 여기 이곳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딱 듣는 순간에 저는 바로 그 매장 유니폼 반납해가지고 이제 그대로 일을 그만뒀어요. 그 이후에 몇 번 이렇게 악몽을 꾸다가 더 이상 안 꾸게 됐는데 뭐 아무튼 이렇게 빅페이를 하면서 좀 겪었었던 약간 그런 썰이었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그 마네킹 당장 갖다 버리세요. 예, 여기 없어요. 집에 있잖아요. 거기 그거 갖다 매장도 버리세요. 없고. 그거 왜 그거 집에 모셔도 두고 있는 거예요? 네? 집에 마네킹을 둘 곳도 없고 그건 다시 보기도 싫어요. 그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. 이거 이분은 귀신하고 가장 이상하게 귀신하고 밀접하신 분이에요. 반지부터 해서 마네킹 그리고 또 막 그 전부터 계속 물건에 노출돼 있는 분이기 때문에 혹시 지금 마네킹이 박수 치고 있는 건가요? 아니요, 지금 잠깐 손 풀고 있어가지고. 네. 혹시 지금 마네킹 손에 반지 껴져 있나요? 마네킹 손에 반지요? 네네. 끼워드릴까요? 아니. 일단은 그 이분 자꾸 물건에서 자꾸 뭐가 있는 것 같은데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. 네. 네. 네, 오늘 사연도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그리고 다음 사연은 이게 네네. 조금 기대하셔도 좋을 거예요.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친구가 그 취미로 금속 탐지기 같은 거를 이제 막 하는데, 네. 또 물건인가요? 아니요, 물건은 아니고, 네네. 아니다. 이거는 그냥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얘기해 같네. 주세요. 빨리 또 집에 뭐 있어요? 이것도 좀 오래된 일인데, 네. 이 친구가 뭐 금속 탐지기로 이렇게 막 보다가 네. 그 시신 발견한 거는 있었거든요. 근데 부패한 지가 좀 된 시신이었는데, 혹시 집에 시신이 있는 건 아니겠죠?